네, 반갑습니다. 제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2학기 드디어 시작이 됐네요. 방학 잘 보내셨나요? 네, 다들 잘 보내셨을 것 같은데 2학기 수업 시작과 동시에 개학과 동시에 온라인 학습으로 마주하게 돼서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실행되는 거니까 수업 시간표에 맞춰서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말고 꼭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기술과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맞추다가 보니까 건설기술 파트를 아직 마무리를 하질 못했어요. 이 부분은 2학기, 지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니까 열심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앞부분에 올라온 영상을 또 한번 복습을 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꼭 열심히 들어와 주세요. 오늘은 건설 기술의 마지막 시간, 토목구조물의 건설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건설 기술의 발달 단계까지 배우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7월 달에 건설 기술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 건설 기술 안에는 뭐뭐가 있었죠? 건설 기술 안에는 건축과 토목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분야가 포함된다는 용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토목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토목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 이젠 자연, 항상 선생님이 제조 기술에서도 강조를 했죠. 자연 환경을 효과적으로 바꾸어주는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건축 기술이랑은 조금 더 다르죠. 건축 기술은 우리 생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도서관 같은 우리의 주거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라면 토목 기술은 이제 자연 환경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구조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교량이라 그러죠. 이걸 지금 교량이라고 부릅니다. 교량이라든지 이젠 이거는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용어, 항만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서 그래요. 이렇게 배를 정착하고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기술. 그런 것들을 통틀어 바로 토목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좋아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토목 구조물의 기획은 건축 구조물과 거의 유사해요. 말 그대로 뭔가 이젠 토목에 대한 구조물, 이젠 교량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항만을 만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젠 철도를 만든다고 할 때 항상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기획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 그대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와 여기를 연결할 수 있는 교량을 만든다. 교량을 만들 거라 이러한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기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계획과 설계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죠. 무엇인가를 만들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과 설계입니다. 교통 규모, 환경, 이러한 구조들을 모두 고려해서 계획에 따라 설계자가 기본 설계 도면, 기본 설계 예전에 배웠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그 기본 설계에 따라 모형을 제작을 하는 거. 이게 지금 토목 구조물의 건설 과정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계획하고 설계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그 계획서와 설계도를 토대로 시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시공 과정은 건설 구조물이랑 거의 비슷해요. 건축 구조물이랑.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바로 기초공사. 기초공사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땅에 이런 식으로 땅의 지반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초공사고 건축구 지금 이 토목 시공 이 만들기 방법은 바로 교량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교량을 맨 처음에 만들어 기초공사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바로 주탑을 세웁니다. 이렇게 거대한 주탑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부 구조물을 여러분들 이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상부 구조물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토목 시공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토목 구조물의 건설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맨 처음에 기획을 하고 그 다음 뭘 하죠? 그렇죠. 계획 및 설계를 하고 바로 시공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선생님과 알아볼 것은 바로 토목 구조물의 종류입니다. 토목 구조물의 종류는 건축 구조물의 종류와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죠? 건축 구조물의 가장 대표적인 건 아파트, 그리고 도서관, 이런 것들이지만 토목 구조물의 종류는 이거랑은 완전 달라요. 바로 보시면은 도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바로 토목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터널 역시도 땅을 뚫어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 이 철도는 이젠 누가 다니는 길이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기차. 근데 이 기차를 만드는 것이 토목 구조물이 아니라 이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토목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량 역시도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지만 이젠 자연, 하천이나 계곡 등 그리고 해협, 이러한 바다 같은 길을 바다 같은 건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장애물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을 바로 교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목 구조물의 종류는 또 다양한데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댐 같은 경우는 이제 흐르는 물을 저장하거나 그리고 하천 등을 가로지르기 위해 만드는 구조물을 바로 댐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하천 역시도 자연 하천이 있지만 우리 이젠 사대강 이러한 사대강 같은 인주적인 하천도 있어요. 이젠 빗물이나 지하수 등이 모여 호수나 바다 등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길을 만드는 게 바로 하천공사인데 이게 바로 토목 구조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 수 있는 상수도 공사,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수도가 물을 이렇게 틀면 바로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근데 자연에서 그대로 있는 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정을 거쳐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집으로 직접 배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한 길을 만드는 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길을 만드는 게 바로 상수도. 그리고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 물을 내리죠. 그 물이 또 흘러 내려가서 여러분들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 그걸 바로 하수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만드는 구조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토목 구조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앞에서 선생님과 함께 건설 구조물, 이젠 여기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된다고요? 그렇죠. 건축 구조물이나 토목 구조물, 이러한 종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지까지 배워왔어요. 다들 이해하시겠나요? 앞부분 토목 구조물의 시공 방법, 그리고 종류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러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 구조물, 토목 구조물들이 어떠한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 발전 방향은 바로 고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대부터. 우가우가 하셨던 분들부터 우가우가 하시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부터 건설 기술은 발달하기 시작해요. 오늘은 이 바로 건설 기술의 발달까지만 배우고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과 건설 기술의 발달 전망에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건설 기술이 발달이 고대부터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술의 발달 방향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대 시대 때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고대 시대 때의 건축 양식은 다 돌과 벽돌 그리고 화산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주거 공간.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은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인데 아파트가 안 쓰시네요.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인데 이러한 주거 공간은 철근과 그리고 콘크리트 이러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대 시대 때는 이 철근, 콘크리트 이런 구조물들이 발견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재료들이. 그래서 돌과 벽돌을 그리고 화산재를 사용해서 건축 구조물들을 만들었다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로마 수도교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는 건축 구조물들이 주로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목적을 띄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다음 장에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콜로세움. 다들 많이 봤죠? 콜로세움. 그리고 오른쪽이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이에요. 이게 고대 시대에 등장을 했던 건축 양식들인데 콜로세움은 항상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전투.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군사적이 되는 거고 군사적. 아시겠나요? 그리고 제우스 신이잖아요, 신. 이러한 신들을 모셨다 그래서 종교적. 이러한 건축 구조물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재료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재료가 돌과 벽돌 이런 걸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이젠 고대 시대의 건축 양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돌과 건축 구조물. 돌과 뭘로? 벽돌로 만들었다. 그리고 뭐가 가능했다? 군사적과 종교적인 성향을 많이 띄었는데 중세로 넘어와서도 거의 비슷해요. 바로 모든 건축 구조물들이 무슨 영향? 그렇죠. 바로 기독교의 영향으로 건축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중세 시대 때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고딕 양식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술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도명 천장과 아치형 모양의 문 그리고 굵고 두꺼운 기둥과 벽이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걸로 산마르코 대성당이 있고요. 고딕 양식은 뾰족뾰족하고 높은 첨탑, 높고 긴 창문 등이 특징인데 쿼른 대성당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다음 장에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 사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산마르코 대성당 그림이에요. 도명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장이 둥글둥글하다는 거예요. 둥글둥글. 이게 돔구장이라 그러죠. 아직도 이 돔 모양은 야구장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치 모양의 창문, 아치형이라는 것은 입구 모양을 이렇게 둥그렇게 가다가 둥그렇게 터널을 생각하면 좋아요. 터널은 다 아치 모양이니까. 그쵸? 창문 모양이 어떤가요? 그렇죠. 다 둥글둥글하죠. 이렇게 아치 모양을 하는 건축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중세시대 때 유행한 로마네스크 양식. 어떤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기독교. 그런데 이러한 둥근둥근 모양을 많이 사용을 해서 건축 구조물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젠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한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고딕 양식이라는 건축 구조물이 등장을 해요.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뾰족뾰족해. 진짜 뾰족뾰족하죠? 창문도 다 뾰족뾰족. 그죠?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바로 쾰른 대성당이라는 그림 사진인데 보시면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양식들이 발전을 하게 됐냐면
어떻게 보면 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행. 우리나라도 요새 아파트 모양 어때요? 다 높고 길고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유행을 타면서 건축 구조물 양식들도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로마네스크 어떻다? 둥글둥글. 고딕 어떻다? 뾰족뾰족. 굉장히 구분하시기 쉽겠죠? 중세시대 때 대표적인 건축 양식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근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근대와 중세의 사이, 근세라고 부르는 시대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건축 양식이 두 가지가 더 등장을 해요. 이건 책에 나오지 않았는데 쌤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넣어놓고 왔어요. 지금 르네상스 건축, 바로 성프란체스코 성당, 이게 그리고 바로크 건축, 베르사유 궁전인데 지금 이 사진을 왜 들고 왔냐면 뭐랑 조금 비슷한가요? 그렇죠. 요즘 건축 양식 모양, 주택 모양과 좀 비슷하죠. 지금 저렇게 이제 로마네스크나 고딕 이런 양식들은 요즘 건축 구조물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근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 구조 양식과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닮아가는 이러한 건축 구조물들이 르네상스 건축 양식과 바로크 건축 양식을 따라해서 변화된 거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 가져온 그림입니다. 아시겠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근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젠 근세를 지나서 이젠 근대로 돌아옵니다. 근대라는 것은 18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이 당시에 이젠 등장하는 재료가 있어요. 바로 철, 유리, 그리고 시멘트 이러한 재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건축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철골 구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이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철근을 세우고 그 철근 세운 모양의 틀을 만드는 거푸집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철근 세우고 이젠 콘크리트를 채우는 벽체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런 철근을 세운 거 안에 이런 네모 틀이 있어.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때려 부으면 이 철근과 콘크리트가 구조물이 합쳐져서 네모난 벽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이런 벽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철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는 거고요. 철골 구조라는 거는 이 철근으로만 만들어서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펠탑이 되는 거죠. 에펠탑은 철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술이 발달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철공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근대 시대, 이젠 현대는 아니에요. 이젠 20세기까지니까 아시겠나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맞죠? 좋아요. 그래서 현대까지 보면은 이제 첨단 정보통신, 건설, 이젠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걸로만 건축 구조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첨단 정보통신까지 이 건설 구조물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첨단 설비, 인텔리전트 빌딩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부르즈 알리파. 처음 들어보죠? 바로 두바이에 세워져 있는 이 초고층 빌딩을 초고층 빌딩의 이름 초고층 빌딩의 이름이 부르즈 알리파라는 건축 구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롯데타워. 롯데타워를 생각해도 좋아요. 이런 최첨단 건축 구조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젠 고강도 유리,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여러분 신소재 배웠었죠?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한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한다?
그렇죠. 건설 장비들이 등장을 해야만 이런 타워 크레인은 뭐 이렇게 생긴 아파트 건축 구조물 할 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 내려가지고 아파트 건설할 때 많이 볼 텐데 이러한 장비들도 등장을 해서 이러한 부르즈 할리파, 롯데타워 같은 건설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건설 기술의 발달 과정 다 아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같이 선생님과 한번 풀어보자고요.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건설 기술의 시대입니다. 시대. 아시겠나요? 자,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고대, 중세, 선생님이 플러스로 근세, 그리고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 왔는데, 그럼 한번 보자고요. 철, 유리, 시멘트와 같은 건설 재료가 등장했대요. 오, 대박.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고정군들을 건설 공법이 개발되었다고 하네요. 철, 유리, 시멘트와 같은 건설 재료가 등장하는 시대는 언제일까요? 이 중에 하나겠죠. 꼭 정답을 적어주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의 건설 기술의 특징은 중세시대 때는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등장하는 건축 구조물은 로마네스크와 고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설명을 한번 보자고요. 도명천장과 아치 모양. 아치 모양이 뭐였죠? 그렇죠. 둥글둥글한 거. 모양의 문과 창문, 굵고 두꺼운 기둥과 벽의 특징이 있다라는 가진 건설 기술의 중세의 건설 구조물은 무엇일까요? 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 꼭 정답을 과제방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수업 꼭 열심히 듣고 다른 수업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안녕.